자,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밤 9시 11분입니다. 퀘스트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3일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종목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121%, 즉 이제 2배 하고도 20%, 만약에 이제 10,000원짜리였으면은 22,100원이 됐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은 이렇게 달아놨고, 오늘은 또 몇 가지 또 재밌는 또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1시간 정도, 오늘 아마 5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퀘스트77 대표고요.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투자 분석 전문가이자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 이제 이게 21개국인지 조금 헷갈린데, 하여튼 20개인지 21개인지 100개 이상의 도시를 이제 방문했고, 평균간 글로벌 MBA를 2012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코스 중에 6개월은 이제 인디애나 캘리 스쿨에 가서 공부를 했고, 아모레 퍼시픽 사내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식스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과 이니스프리, 뭐 같은 회사죠. 거의 21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누락된 사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나왔던 장면을 하나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 이제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이 스칼라무치하고, 요분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이 사람이 이제 위즈덤 트리의 대표거든요. 비트코인 ETF 발행하는. 이 두 분과는 잠깐 만나서 스몰 토크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고,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이제 제 명함을 들고 있죠. 바로 이메일 보내고 받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때 나갔을 때 캐나다에서 텔레그램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계정을 임시로 다시 만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이메일로 바로 주고 받았고요. 이 뒤에 사진에 나오신 분께 좀 죄송하네요. 얼굴 가리지를 못했네. 그리고 이분이 아까 그 위에서 앉아 계시면서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앤서니 스칼라무치라고, 가끔 우리나라 이제 신문 기사상에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브리지 캐피탈 대표, 그리고 이제 파운더 창립자죠. 이분도 상당히 이제 거물급 이제 부자다라고 할 수 있고, 2022년도에는 뭐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선정한 백인의 크립토 앤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로 넘버 47등에 뭐 선정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퀘스트가 해외에 나가면 이제 하는 일, 제가 이제 조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좀 공개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제가 라면 시장 또 농심에 대해서 공개 추천한 바도 있고, 어떤 것들을 보고 다니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아마 캐나다 나가서 들러본 마트가 한 1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마트 종류별로. 저도 이번에 처음 가본 마트도 좀 있긴 했었고요. 여긴 이제 월마트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인데 제가 산책 삼아서 그때 한 2.5km 정도 편도로 걸어가서 도착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라면이 진열된 이제 매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뭐 여기 너구리도 있고, 여기는 이제 농심의 이제 컵라면 종류 신라면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 또 너구리하고 요 uk본이라고 된 게 이제 그 튀김 우동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육탕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삼양의 불닭 볶음면이 없죠. 가끔 없는 매장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 실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양식품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삼양식품 주가가 농심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7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양식품은 약간의 그 작전주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새우깡이 판매가 되는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고추장 새우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여기에는 조금 이렇게 포장이 좀 다르게 나가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패키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칸초 같은데 칸초 그죠? 칸초가 과자가 어느 회사 거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칸초는 롯데 거죠. 롯데 제가 칸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에도 예전에 도입된 건데 이 뒤에 들어있는 게 종이가 아니죠, 그죠? 전자 잉크로 돼가지고 원래 이제 그 1.79불 캐나다 달러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 돈하고 비슷하니까 980원 이 정도 할 거고 1.68불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680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하고 매우 비슷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열이 좋은 자리에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마트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이 옆에 신라면도 있는데 너구리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놨고요. 요건 이제 신라면 겉면이고 요 너구리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한 봉지에 이제 7,600원. 우리나라는 요게 한 봉지에 너구리가 한 5,000원, 6,000원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제 장을 한 번씩 봅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 물가 수준이 어떻고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해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요 끄는 거는 우리나라 다이소가도 이런 게 있죠. 저는 굳이 큰 카트를 끌 필요가 없었고 이제 셀프로 계산하는 매대가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매해 가면서 이렇게 스캔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도 물론 잘 돼 있고 해외도 이제 제품을 바코드를 딱 갖다 댔을 때 이제는 옛날엔 잘 안 찍히는 것도 많았다 그러면 요즘은 되게 잘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조금 그때 우리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나누어서 먹을 음식들 그다음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샀었고 제 기억에 좀 좋았던 게 요게 이제 참치하고 샐러드가 같이 들어간 캔인데 가격은 좀 비쌌어요. 하나에 한 3,500원, 4,000원 정도 했는데 꽤 맛있었습니다. 제가 두 종류를 사서 먹어봤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초코파이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한번 궁금해서 맛이 상호받고 요 캡슐 커피는 우리 이모부용 선물로 제가 몇 개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큐리그라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 브랜드인데 회사는 캡슐 커피 있죠. 그 국민 커피 머신 브랜드고 큐리그라고 써있는 이 캡슐 커피들은 다 호환이 됩니다. 캐나다에는 특히 이게 많이 진열이 돼 있고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농심 알새우칩 2봉지 샀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닌자 블라스트는 제가 선물로 이모님께 드렸는데 처음에는 뭘 이런 걸 사오나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설명드리고 샐러드 같은 걸 이제 스무디처럼 갈아서 마시거나 우유랑 바나나랑 섞어서 갈아 먹거나 할 때 매우 편리하다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저것 구매한 가격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닌자 블라스트가 한 80불 정도 했기 때문에 220불, 30불 나왔던 것 같고 캐나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물가랑 정말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확실히 좀 더 비싸고, 왜냐하면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로블로스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의 국민,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데인데 예전보다 더 진화되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 월마트도 물론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있고 캐나다에 있는 월마트가 있지만요. 캐나다가 뭔가 좀 더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이 있고, 제가 이번에 캐나다 3주 정도 있으면서 많이 느끼게 된 건데, 캐나다 사람들이 상당히 좀 정돈돼 있고 깔끔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저는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다니면서 쇼핑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왼쪽으로 가면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음식을 좀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블로스 말고 이제 팜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그 미국에 가면 이제 홀푸드 마켓이 있고 트레이더스 조라는 마켓이 있거든요. 마치 홀푸드 마켓하고 트레이더스 조, 그 유기농을 좀 표방하는 마트인데요. 팜보이가 좀 가격대는 살짝 월마트나 아까 보여드린 러블롭스보다 조금 비싼 면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로블로스는 팜보이는 일단 요 사진 정도, 매장 전면 정도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키웨스트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뭘 하고 돌아다니나 이제 궁금해 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 암호화폐 컨퍼런스 행사도 다녀왔고, 또 이제 뭐 몬트리올이나 그다음에 퀘벡이나 오타와를 또 토론토 외에 다녀오기도 했었지만 그 도시에 갈 때마다 마트도 가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또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바이도 미국 말고 캐나다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캐나다 컴퓨터라는 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월마트나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러블롭스나 이런 데도 가보면 또 전자제품들이 전시된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실제 진짜 잘 팔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체크하는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 전 직장 이제 아모레퍼시픽 근무할 때부터 제 모토로 삼고 있었고, 그렇게 일을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몸소 이제 체험해서 제 신조처럼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있어서도 물론 직접 이렇게 안 가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방문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저는 훨씬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살짝쿵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심과 삼양라면이 있으면, 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삼양라면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나? 삼양식품이죠. 제가 여기 삼양라면이라고 적어놨는데 삼양식품이 지금 119만원, 12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은 오늘 가격이 40만원 정도 돼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농심은 액면가가 이제 5,000원이고요. 삼양식품도 5,000원은 맞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BR이 삼양식품이 지금 9.88배고 농심이 지금 0.86배니까 주가가 고평가된 걸로만 PBR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긴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지금 삼양식품이 PBR 관점으로 판단했을 때 삼양식품이 9.8 정도이고
농심이 0.88이므로 12배 정도 삼양식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PBR은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PBR이 1이라는 거는 그 주가 수익 비율, 주가 대비 수익을 얼마나 내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삼양식품의 주가는 지금 이 삼양식품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9.8배 높다는 의미고, 농심은 이제 0.88이기 때문에 농심의 주가가 1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조금 잠시만요. 요건 제가 판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로만 설명드리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농심이 있고 삼양식품이 있다. 얘는 지금 119만 원이고 얘는 지금 40만 원이죠. 근데 우리가 PB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0.88, 얘는 9.8.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삼양식품은 주가가 119만 원일 때 요거 기준으로 수익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지. 다시 잘 설명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BPS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BPS를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건? 자,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농심은 실제 지금 이 주식의 가치를 따졌을 때 쉽게 얘기해서 46만 원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약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운데 제가 괜히 뺑글뺑글 돌아왔네. 아이고, 펜이 어디 갔냐. 알겠습니다. 회사가 오늘 이제 청산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농심은 46만 원씩 회사의 모든 이제 자산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4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삼양은 얼마냐? 자, 삼양은 그게 얼마냐면요, 12만 1,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은 요거보다 9.8배가 높은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즉,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만약에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둘 다 문을 닫으면 우리는 한 주당 지금 119만 원을 주고 투자를 했는데 12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러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쉽게 해서 이거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10분의 1 돌려받는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90%가 날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농심은 오늘 만약에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나는 40만 원 주고 투자를 했는데 46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6만 원을 더 받는 거죠. 제가 이 비율을 왜 자꾸 들어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판단할 때 제가 주로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삼양도 요즘 실적도 좋고 그런 건 다 좋으나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심은 상대적으로 삼양과 비교하자면 현저하게 저평가다.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이 그 주당 수익 비율, 요 BPS 있죠. 잠깐만요. 제가 용어를 틀리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BPS는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머릿속에 넣읍시다. 북 밸류 퍼 쉐어. 그러니까 BPS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도 뭐 말은 틀리지 않고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BPS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청산하면 받을 수 있는 가치다. 그리고 PBR은 뭐다? 이 주가 나누기 오늘 받을 수 있는 청산 가치. 이것이 얼마라고요? 이것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요게 농심은 0.88인 거고 이게 아까 PBR이라 그랬죠. 삼양식품은 9.8배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 하고 계시면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BPS는 뭐라고 그랬어요? BPS는 오늘 청산될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라고 그랬죠. 청산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 두 번째 PBR은 주가를 청산 가치로 나눴을 때 이 회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 이렇게 9.8배 약간 고평가되어 있나, 이런 거를 볼 때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들이 지금 PBR, 이게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PBR이 낮다고 또 사시면 안 돼요.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낮을 수도 있거든. 회사는 실적도 좋고 다 괜찮은데 PBR이 현저하게 낮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해도 저는 좋다 정도까지 주식 투자할 때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농심하고 삼양라면의 그 디테일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일부를 보여드린 거고요. 어떻게 진열이 돼 있고 삼양보다는 농심이 훨씬 잘 돼 있다는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디테일한 조사 결과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저는 드리고 싶죠.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을 눈으로 제가 캐나다, 미국, 베트남, 뭐 일본, 그밖에 유럽 국가들 뭐 여러 나라들에서 제가 확인한 걸로 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있어요. 삼양 식품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실제 저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마트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시면 제가 왜 삼양라면이 삼양식품이 좀 고평가라고 보는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투자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 종목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느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투자의 핵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투자의 핵심은 뭐냐? 저렴하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미국 증시 끝난 기준으로 보면 매그니피선트 7만 제가 봅니다. 평균 1.4%포인트 상승을 했고 테슬라가 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12월하고 1월에 최고점 가격을 기록했을 때 대비는 테슬라는 마이너스 33% 하락인 상태고요. 애플은 22% 하락, 구글은 13.7, 아마존 10.3 마이너스, 엔비디아 마이너스 6.0, 페이스북 5.2.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예전에 가격이 좀 저렴할 때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은 괜찮으신데 작년 11월, 12월 뭐 이럴 때만 해도 지금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랐거든요. 서학개미를 해야 된다, 국내 주식을 사면 머저리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성적표가 이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요 최고 최저 뭐냐면 최저 하락률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54보다는 지금 마이너스 34면 상승을 한 거니까 요 갭을 제가 개선해 놓은 거니까 아하 최고 최저 갭이 높은 것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그래도 저가 대비 한 31% 정도 회복을 했구나.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저점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수익이 난 분들은 당연히 제가 또 축하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전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 종목들은 지금 조금씩 들어가도 될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본사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저는 7개 회사는 다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매그니피선트 7 그 기업들에 모두 다녀온 큐에스트는 왜 이 종목들이 아니고 코스피 종목을 추천하지에 대해서는 어저께 방송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코스피 종목들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미국 종목들은 상당히 좋지만 미국 그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규모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 미국 다우 나스닥에 들어가는 자금만큼이 들어온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있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해외 자금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만 올해 특히 많이 들어올 거다. 왜? 한국만큼 탄탄한 기업을 가진 나라들이 거의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헐값인 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결국은 외국 투자 자본, 특히 미국 자본들은 또 환율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냐? 2,900선을 3년 5개월 만에 돌파를 했어요. 코스닥은 이렇게 되고요. 6월 당월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표로 좀 스탑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프로만 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이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6월달 성적이 특히 좋아요. 7.8%. 아무래도 대통령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그 효과를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만 오른 건 아니라 그랬어요. 6개월 동안 대통령이 absent, 부재한 상태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뭐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대규모 뭐 시위가 일어나지 않고 정치적 환경이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은 특히 그런 면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개별 종목들은 농심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라면 2,000원 발언 이후에 제가 어저께 좀 사실 화도 내고 좀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농심은 정말 건실하고 제가 착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거고, 삼성전자 오르고 있죠.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이렇게 7.6, 1.8% 정도 상승하고 있다. 금은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죠. 오일은 워낙 저가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지금 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누적 성적 체크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번씩 화면을 좀 멈춰서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코스피 드디어 20%를 넘어섰습니다. 21.2%, 코스닥 15.9%. 다우하고 나스닥은 아직 0.8, 2.1%포인트로 아직은 좀 회복이 더뎌요. 왜냐면 작년 11월, 12월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1월하고. 그리고 꼬꾸라졌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이 올해 좀 많이 올랐고, 오일은 아직 마이너스 9.9, 엔비디아 7.2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인베이스 2.7. 아모레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죠.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거는 아모레가 대표적인 이제 소비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로 넣어놓는 거예요. 보시고 하이닉스 38%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은 반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한 절반 정도 회복돼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매수하신 분들은 한 수익이 50% 이상 나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8.1. 자,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추세 상대 비교한 겁니다. 제가 매일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니까 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아요. 코스피가 드디어 120일 21% 상승, 코스닥이 16%, 비트코인 8%,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바닷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큰 폭으로 꼬꾸라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막대 그래프로 현재 시점을 표현해 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를 제가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요때가 언제냐면 21년도 줄라이니까 7월이죠. 여기 한 6월, 5월, 6월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요때를 얘기하면 안 되지. 참 지금 회복한 건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3년 반 만에 지금 회복했다는 거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2,900선.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 지금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약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 전고점 정도까지 1년 전 한 9개월, 10개월 전 부근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전의 지점은 2,900선이 3년 반 전이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언제예요? 제가 표시해 놓은 게 21년도 노벰버, 그러니까 21년도 11월 그때 시점이죠.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한 7,500, 8천만 원 정도 할 때예요. 21년도 4월에 8천만 원 찍고 내려왔다 비트코인은 요때 11월 달에 좀 상승했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그 이후로는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죠. 이제. 그래서 지금 요 상태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란다. 코스피는 올해 3,300선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갈 확률이 높아졌다. 상승세를 물론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눌렸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문제이지. 지금 분위기나 상황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스피는 3,300선을 올해 돌파할 확률이 저는 80% 이상으로 높아졌다라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도 있고 코인 투자만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코인 같이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에 투자하던 코인에 투자하던 둘 중에 한 가지는 하고 계실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결국은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원래는 주식만 하든지 코인만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시만 물 한 모금 마시고요. 근데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뀐 거를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전달을 드렸었냐 하면 제 유료 회원들이 이제 암호화폐 회원들도 있고 이제 주식 회원들도 있고 둘 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최소한 주식에 30% 배분을 하고 특히 코스피 쪽에 제가 추천한 종목들 그리고 70%는 암호화폐로 갖고 가셔도 좋고 만약에 나는 조금 수익은 조금 덜 내더라도 안정감 있게 갖고 가고 싶다. 좀 장기 투자하면서 그런 분들은 한 5대5까지도 괜찮다. 주식 5, 암호화폐 5, 5대5로 그리고 주식은 미국 주식 말고 코스피 주식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올해 6개월에서 그게 작년지 6개월, 8개월 전이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고 가면 수익이 상당히 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한테 유료로 제가 이런 컨설팅 비용을 받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이제 나눠 드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또 시장을 둘러보고 공부하고 온라인도 물론 보지만 오프라인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배분을 하되 이럴 수는 있거든요. 나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 적응을 못하겠다. 그러면 주식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코스피 주식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지금 121%의 높은 수익이 나왔지만 아직 20% 30%인 것도 있고 몇 개 종목은 아직 마이너스인 것도 한 3종목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좋은 종목들이 지금 아직 12개를 제외하고 지금 121% 나온 종목은 제가 신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11개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주식은 안 맞아. 코인 투자만 해야지. 그러면 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러면 저는 아직도 주식 3, 코인 7 또는 주식 5, 주식 5, 코인 5, 5대5 정도 그렇게 배분하시면 좋다. 그리고 내가 뭐 주식이 좋다 그러면 뭐 주식을 7, 코인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5대5 정도 전후로 본인 성향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좋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시장이 예를 들면 주식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이 오를 때 코인이 오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스크 해칭하는 개념에서 두 가지를 같이 투자할 수 있으면 훨씬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씀드리는 거죠.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제가 어저께 걸 붙여놔서 115%로 돼 있는데 이 30% 할인 쿠폰이 또 있으니까 여기 있거든요. 신규로 가입해서 보시면 좋겠고 이건 제 책이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올린 글인데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오늘 올렸던 글입니다.
121% 종목 수익률 기록 경신해서 이제 무료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은 퍼플레서티 답변, AI 답변으로 제로에 가깝다. 제가 좀 잘했다고 이제 잘난 체 좀 하는 겁니다. 근거를 들어서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캐나다 돌아다닌 지역, 갔다 온 지역들이죠. 오늘은 새로 제가 유럽에 다녔던 지역들도 경험이 있는 곳들도 체크를 좀 해놨고요. 요것만 좀 제외입니다. 여기 폴란드 여기는 그때 계획을 했다 못 갔어요. 전쟁 이슈로. 그다음에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도 뭐 일본,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여기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뭐 시드니, 멜버른 뭐 이렇게 제가 안다는 곳이 많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아예 못 가봤네요. 남미하고는. 나중에 좀 가볼 생각이 있고,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여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금일 증시 마감 내용들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다가 이렇게 쭉 보면 나옵니다. 이건 다 무료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유료 결제 하시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저거보다 밑에 훨씬 많이 유익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받을게요. 질문해 주실 동안에 개인적으로 좀 홍보 좀 할게요. 그 큐에스트 투자인사이트 이제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해외 다녀온 곳들을 또 올려놔요. 지금 이제 캐나다 건 아직 많이 못 올렸는데 그동안 올려놓은 또 유익한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보지 못하시더라도 저를 통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가 뭐 어디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회사들 다녀온 곳들도 내부는 보안상 못 찍은 것들이 많지만 외관 사진들은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이건 마지막 장에 나와야 되는데, 요건 이제 요번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게임을 제가 한 게임 딱 보고 왔어요. 일하러 다녀야 되니까 뭐 여러 게임 볼 수는 없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1분 정도 기다려 보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조금 이 정도로 빨리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까,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 이메일로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체인링크77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010-5918-7788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아이고 번호가 잘못 찍혀가지고, 이건 제 업무용 번호니까 폰은 한 개인데 번호를 두 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매일 이제 라이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할 때 미리 제가 그걸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준비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구독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고, 그리고 투자하다가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아는 부분에서는 또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공개된데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또 축하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시면 참 좋겠는데,
나는 작년에 서학개미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서학개미에 투자한 종목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 국내 주식은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벌써 1시간이 지났으니까 내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좀 메모를 해놨다가 내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또 댓글에도 이런 내용이 괜찮았다 이렇게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 보다 힘이 나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큐에스트 투자인사이트 라이브 방송 오후 9시 57분입니다. 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